네,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Active Learning f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ore Set Approach입니다. 이거 흐름은 이제 그 논문의 섹션의 순서대로 구성을 했고요. 중간에 이제 그 프로포스 메소드 안에서 뭐 증명하는 거는 순서가 조금 달라져 있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뭐 그거 말고는 이제 흐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요 논문은 그 18년도 아이클리어에 발표가 됐고요. 뭐 몇 년 안 된 논문치고 그 액티브 러닝 이 리터레처에서는 꽤 이제 세미널한 논문으로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의 키워드를 그냥 훑어보면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액티브 러닝 어프로치, 액티브 러닝 메소드를 프로포즈를 하는 논문이고요. 특히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합니다. 특히 이제 CNN을 가지고 액티브 러닝을 수행할 때 이 액티브 러닝 로스 혹은 그 결국 population 리스크의 어퍼 바운드를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유도를 해서 하다 보면은 코스 셀렉션 프로블럼으로 어, 어, 바뀌게 된다. 액티브 러닝 문제가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를 논문에서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그 프로그램 세팅 자체는 클래시피케이션 세팅이고, 실험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포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후수를 하겠지만, 결국 그 액티브 러닝 프로블럼을 폴 셀렉션 프로블럼으로 치환을 하게 되고요. 그게 동일하게 이제 케이스 센터 프로블럼이 됩니다. 흔히 하는 그 facility location problem 중에서 케이스 센터 프로블럼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액티브 러닝을 위한 스트래티지는 결국 그 이 어떤 특정한 서브셋 우리가 액티브 러닝을 할 때 뭐 풀 베이스드 액티브 러닝에서 그 매번의 액티브 러닝 이터레이션마다 스몰 서브셋을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블을 하기 위해서 쿼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서브셋을 잘 찾아야 되는데 어떤 서브셋을 찾아야 되냐면 이 서브셋에 대해서 학습된 그 프레딕티브 모델이 나머지 데이터셋, 나머지 샘플들 혹은 뭐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컴패리티브한 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서브셋을 골라야 된다는 게 결국 그 액티브 러닝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좋은 액티브 러닝의 스트래티지를 찾는 방법입니다. 인트로덕션이고요. 뭐 간단하게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양한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실제로는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CNN에 집중을 하고 특히 뭐 아시다시피 그 컴퓨터 비전이나 뭐 다른 패턴 레코그니션 태스크 같은 데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CN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CNN 포함 굉장히 그 익스프레시브한 모델들의 특징이 이제 데이터 헝그리하다는 거,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레이블 데이터셋이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고 동시에 그래도 좀 그 알고리즘릭 퍼스펙티브에서 좋은 점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애큐러시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직 그 애큐러시나 뭐 어떤 퍼포먼스가 CNN 퍼포먼스가 세츄레이트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또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 레이블링 하는데 소모되는 그 어노테이션 코스트나 뭐 타임 같은 게 굉장히 높다는 걸 다시 또 의미를 하고 뭐 당연하게도 뭐 특정한 그 도메인 예를 들어 뭐그 의료 의료 영상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뭐 도메인 널리지도 많이 필요하고 엑스퍼티스가 요구되니까 레이블 레이블셋을 무작정 많이 얻기는 힘들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태클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액티브 러닝이고요. 요거 이제 다른 논문에서 그대로 이제 발췌를 해온 건데 액티브 러닝을 딱 한 줄로 설명하기 좋은 것 같은데 그 우리가 머신을 그 런하게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머신을 런하게 할 때 그 머신으로 하여금 이제 퀘스천을 던질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적은 수의 레이블 트레이닝 인스턴스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을까라는 방법이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고 그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러닝 머신 자체가 액티브하게 데이터 샘플이 이제 쿼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쿼리된 데이터 샘플을 휴먼 오라클 이제 레이블을 직접 해주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진행되면서 액티브 러닝 트레이닝 프로시저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당연히 그 뭐 액퀴지션이나 그 어떤 걸 쿼리를 할 거냐? 혹은 뭐 셀렉션 크라이테리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뭐 그건 이제 기준마다 다 방법론마다 다른데 데이터 샘플이 얼마나 인포머티브하냐를 이제 메저를 해가지고 쿼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 prediction uncertainty를 하는 어떤 휴리스틱한 방법들도 있고요. 동시에 이제 데이터의 다이버시티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제너럴한 액티브 러닝 프로세스는 제가 지난번 발표했던 그 러닝 로스 for 액티브 러닝 논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뭐 러닝 머신이 어떤 거를 쿼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휴먼 오라클이 그걸 레이블을 하고 다시 그걸 레이블셋에 넣어서 다시 러닝 머신 학습을 하고 다시 쿼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이 되고요. 뭐 언서튼티 샘플링이라든지 뭐 쿼리 바이 커뮤니티 QBC라고 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휴리스틱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 CNN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요 논문 이전에 액티브 러닝 그 개념 자체가 1986년인가 굉장히 오래된 그 리터레처가 쭉 있거든요. 근데 그 전통적인 어프로치들을 원 바이 원 쿼링이라고 해가지고 어, 데이터셋이 크지 않았을 때 데이터 샘플 하나하나를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쿼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레이블셋이 하나씩 샘플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CNN에 적용하기가 힘든 게 당연하게도 이제 그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을 쓰니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에 레이블셋이 샘플이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셔널리하게 인트랙터블하다. 왜냐면 요거 이터레이션마다 뭐 트레이닝 계속 다시 해야 되잖아요, 머신을. 근데 라지 스케일 데이터가 필요한 CNN 트레이닝을 할 때 샘플 하나하나가 그 레이블셋에 추가될 때마다 학습을 하면은 너무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너무 오래 그 컴퓨테이션이 걸린다.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 힘들고 그래서 원 바이 원 쿼리 말고 이제 배치 모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쿼리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뭐 배치 데이터가 여러 개 담겨 있는 이 배치 자체를 매 이터레이션마다 쿼리를 하자. 이런 식의 이제 배치 모드 액티브 러닝을 활용해야 됩니다. CNN 같은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를 액티브 러닝 활용할 때는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언서튼티 샘플링 같은 걸로 배치 모드 액티브 러닝을 어, 적용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특정한 그 스테이지에 있는 러닝 머신이 높은 언서튼티로 예측을 하는 그 높은 예측 언서튼티를 가지는 샘플들이 비슷한 이미지 혹은 뭐 비슷한 이미지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샘플들이 코릴레이트 돼 있다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떤 샘플링 바이어스로 존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런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게 액티브 러닝을 코어스 셀렉션 프로블럼으로 재정의를 하자는 거고요. 코어스 셀렉션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셋 중에서 특정한 सब셋을 찾는데 가장 인포머티브한 트레이닝 샘플들의 सब셋을 찾아서 레이블셋 이제 쿼리를 하자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 과정은 이제 이 코어셋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인포머티브한 트레이닝 샘플이 담겨 있는 코어셋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은 레이블을 해놓고 모델을 학습시키면은 전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컴패리티브한 그 퍼포먼스 낼 수 있다는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액티브 러닝 자체가 이제 쿼리를 해서 레이블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셋들이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 unlabeled course selection problem으로 요걸 이제 접근을 하고요. CNN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 액티브 러닝 로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액티브 러닝 로스를 잘 풀어가지고 코어셀 로스로 유도를 하고요. 요 코어셀 로스 이 코어셀 로스를 가지고 코어셀 로스 어퍼 바운드를 찾습니다. 이 어퍼 바운드를 결국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그 파퓰레이션 리스크인 그 액티브 러닝 로스가 미니마이즈 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되고 근데 이렇게 문제를 좀 차차 풀어보니까 이 코어셀 로스, 그 액티브 러닝 로스가 디펜던트한 코어셀 로스의 어퍼 바운드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가 facility location problem에서 케이스 센터 프로블럼을 푸는 거랑 똑같더라.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단에는 결국 액티브 러닝을 우리가 CNN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K-센터 프로블럼 푸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K-센터 프로블럼은 사실 NP-하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한 그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을 또 제안을 해가지고 요 문제를 풀어서 액티브 러닝을 해결했다라는 게 이제 그 논문 전체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사이파나 SVHN 같은 그 이미지 분류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성능을 냈다는 거 이제 인필리컬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뭐 액티브 러닝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그 acquisition function, 어떤 언레이블 데이터를 쿼리를 할 거냐, 그 셀렉션 크라이테리아를 찾는 게 그 핵심적인 그 목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정보 이론에 기반한 방법들도 있고, 망상불 같은 기반한 방법들도 있고, 데이터 다이버시티를 고려하거나 뭐 프레딕션 어서튼티를 고려하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 이 논문이 발표될 당시에 그 최근 논문들, 그리고 이 논문들 관련된 연구들을 몇 개를 좀 짚어주는데요. 액티브 러닝 중에서도 이제 베이전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이전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뭐 기본적으로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걸 해서 expected error 같은 걸 구해가지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뭐 에러를 가장 낮출 수 있는 샘플들을 쿼리를 한다거나 혹은 뭐 베이전 딥러닝을 써서 뭐 이제 16년도 뭐 그때는 이제 뭐 그 MC 드랍아웃 같은 거가 활용되기 시작할 때라서 이제 언서튼티 어웨어한 그 베이전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를 써가지고 언서튼티를 뽑아내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배치 모드에서도 inefficient하고 그리고 그 라지 스케일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좀 스케일러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장 좀, 어, 널리 퍼져 있는 액티브 러닝 방법이 uncertainty sampling 기반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maximum probability를 쓴다거나 혹은 뭐 최대 혹은 두 번째로 큰 그 prediction probability의 차이를 쓴다거나 뭐 당연하게 엔트로피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 decision boundary와 부터의 어떤 샘플 데이터 포인트의 거리를 재가지고 가장 가까운 애들을 쿼리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방법들이 있고 또, 또 다른 그 방법으로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샘플링 바이어스가 할 수가 있거든요. 언서튼티 베이스드 메소드를 쓰면. 그래서 언서튼티하고 다이버시티의 트레이드 오프를 잘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풀어보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제안하는 연구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 연구랑 비슷하게 뭐 셋 커버링이나 뭐 सब셋 셀렉션 혹은 뭐 어떤 펑션 썸 모듈러리티 같은 거 쓴 방법들이 있고 뭐 굉장히 그 티오레티컬 연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 CNN을 실제로 활용해서 액티브 러닝한 것들이 있냐 뭐 있긴 있는데 대단히 세미널한 연구들은 아니고요. 굉장히 휴리스틱 기반의 그냥 CNN을 프레딕션 모델로 쓴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코어셋 셀렉션 문제 좀 연관이 있는데요. 코어셋 셀렉션 프로블럼은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코어셋이라고 하는 이 सब셋을 선택을 하는데 이 सब셋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이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잘 퍼포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그 어, सब셋을 찾는 게 코어셋 셀렉션 문제고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샘플들의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어셋을 선택을 하는 언수퍼바이즈 सब셋 셀렉션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그 facility location problem인데 이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 포인트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제 커버링을 할 수 있는 subset 혹은 그 facility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을 마치 facility처럼 이제 정해가지고 인타이어 데이터셋이 커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K-센터 문제고요. 여기 밑에도 뭐 자세히 나와 있고, 요런 그림처럼 이제 K-센터 프로블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가 다른 그 기존의 연구들이랑 다른 점이 뭐냐?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치 모드 액티브 러닝에서 스케일러블하게 동작할 수 있다. 그리고 라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CNN을 활용해가지고 스케일러블한 그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액티브 러닝을 코어스 셀렉션 프로블럼으로 재정의를 했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어프로치를 CNN에 적용을 했다는 거고, 그 특히 이제 CN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CNN의 로스 펑션이 특정한 그 뭐 예를 들어 립시스 컨티뉴어스 하다는 가정을 하고 요걸 또 증명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또 띠어렘에 사용을 해가지고 액티브 러닝 로스 혹은 코어셀 로스의 어퍼 바운드를 찾고 미니마이즈 하는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블럼 데피니션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액티브 러닝은 이제 C계 라지 C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게 되고요. 뭐 인풋 스페이스, 레이블 스페이스가 있고 로스 펑션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뒤에도 나올 텐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C계의 클래스가 있으면은 각 클래스 스페시픽한 리그레션 펑션이 어, 람다, 에타, 립시스 컨티뉴스하다.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립시스 컨티뉴스하다는 그 가정이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셋은 데이터 스페이스 0부터 이제 IID하게 샘플링이 되는데 어, 인타이어 데이터셋은 우리가 스몰 n개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 액티브 러닝 스타팅 포인트에서 이니셜 그 레이블 서브셋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몰 n개 데이터를 골라가지고 뭐 랜덤 알고리즘 해서 이제 이니셜 데이터 포인트 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몰 n개의 레이블 데이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 그 프레딕트 모델이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러닝 모델이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은 인타이어 데이터셋, 그러니까 스몰 n개의 인풋 데이터는 그 X 데이터는 볼 수가 있고 Y 데이터는 그중 सब셋 굉장히 소수인 스몰 m개 데이터의 레이블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지는 건 이제 쿼리 버짓이 B라는 버짓이 있고요. 매 액티브 러닝 라운드마다 스몰 B개의 레이블 그 언레이블 데이터 샘플 중에서 쿼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티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렇게 이제 결국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population risk 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population risk냐면 우리가 S0라고 하는 initial subset은 알고 있고 새로운 S1이라고 하는 우리가 쿼리를 해서 레이블을 얻어야 되는 샘플들을 잘 골라야 되는 건데 버짓이 이제 B가 있죠. 그래서 B개 쿼리를 할 수 있는데 잘 쿼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쿼리를 해야 되냐면 요 새로운 सब셋이 포함된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이 이 인타이어 데이터 이제 그 모델의 population 리스크가 미니마이즈 될 수 있도록 सब셋을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오브젝티브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당연히 라운드가 멀티플하게 그 액티브 러닝 라운드가 여러 번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이 되는데 뭐 로테이션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라운드에 대해서 뒤에서는 계속 그 증명을 진행을 하고요. 뭐 제너럴라이제이션 버전은 뭐 K 번째 라운드에 대해서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매 라운드마다 이 러닝 머신이 데이터 포인트를 잘 선택해가지고 오라클로 하여금 그 레이블을 해달라라고 하는 쿼리를 날리고요. 그 레이블을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레이블 셋에 추가를 해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키고 다시 쿼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인데요. 첫 번째 그 액티브 러닝에서 셋 커버인데 여기서는 이제 당연하게도 그 배치 모드 액티브 러닝 그러니까 그 쿼리 버짓이 1을 초과하는 뭐 사실 1보다 훨씬 큰 그 배치 모드 액티브 러닝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그 컨벤셔널한 그 원 바이 원 쿼리는 CNN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 이유로 라는 이야기고요.
그 액티브 러닝 로스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opulation risk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subset에 대해서 학습시킨 트레이닝 모델의 population expected population risk인데 요거를 이제 어퍼 바운드를 한번 요거 이 population risk 혹은 액티브 러닝 로스의 어퍼 바운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더 요 두 개의 텀을 이제 더하고 빼고 하면 0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더하고 빼고 하면 0이 되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특정 그 텀들에만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은 요게 또 어퍼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식을 전개를 합니다. 식을 전개를 해보면은 그 액티브 러닝 로스가 어퍼 바운드 되는데 크게 묶어서 이제 세 개의 텀으로 구성된 그 right hand side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population risk가 요 왼쪽은 left hand side고 요 population risk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인지 하나하나씩 보면은 먼저 여기 있는 그 트레이닝 에러거든요. 요게 이제 어, subset S, 그 initial subset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라운드에서 요 subset S에 대해서 학습시킨 모델이 실제로 요 subset S에 대해서 가지는 이 expected loss죠. empirical loss죠. 요걸 이제 트레이닝 에러라고 그냥 보면 되거든요. 요 트레이닝 에러 플러스 요 텀이 이제 절대값을 씌운 요 텀이 이제 generalization 에러입니다. 요게 이제 동일하게 풀 데이터셋, 그 스몰 n개의 풀 데이터셋에 대한 에러 빼기 이제 population risk 해가지고 generalization 에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텀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 코어셀 로스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이 코어셀 로스가 뭐냐? 그냥 당연히 식을 뜯어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그 레이블드 सब셋에 대한 임페리컬 로스, 그러니까 그냥 트레이닝 로스라고 봐도 되고요. 그거와 인타이어 데이터셋, 스몰 n개의 샘플들을 가진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대한 임페리컬 로스의 차이값의 절대값, 이 이제 코어셀 로스고 라고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 생각을 해보시면 트레이닝 로스하고 제너레이션 에러하고 코어셀 로스로 액티브 러닝 로스가 어퍼 바운드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좀 나이브하게 좀 그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그 뭐 현재도 그렇고 existing literature에서 보면은 CNN의 expressive 파워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도 거의 0이다, 0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퍼 바운드 되는 텀 중 하나인 트레이닝 에러를 무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의 예시가 뭐 오른쪽 같은 건데 뭐 요거는 뭐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거긴 한데요. 결국 CNN의 expressive 파워가 레이블을 셔플하거나 뭐 랜덤한 레이블을 주거나 뭐 그래도 결국 트레이닝 에러는 0으로 다 수렴한다. 어찌됐든 그만큼 어떤 그 CNN이 데이터셋을 뭐 이렇게 메모라이즈 하는 것처럼 마치 그 트레이닝 에러가 0에 가깝게 간다는 그냥 예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는 무시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제너럴제이션 에러인데요. 뭐 다양한 그 태스크에서도 뭐 CNN이 잘 작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너럴제이션 에러도 뭐 사실상 무시를 해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그 어퍼 바운드에서 뭐 트레이닝 에러가 또 무시하고 제너럴제이션 에러도 무시하면은 남은 게 코어스 앤 로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액티브 러닝 로스를 어퍼 바운드 하는 코어스 앤 로스만을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고 요거를 이제 다시 그 좀 노테이션 자세하게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그 코어스 앤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액티브 러닝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뭐 그냥 요 식을 그냥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니셜 레이블 सब셋 S0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쿼리할 수 있는 버짓이 스몰 b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S1이라고 하는 쿼리를 날려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날릴 거냐면 만약 S1이 기존의 S0라고 하는 सब셋에 추가가 돼서 요걸 가지고 모델 학습을 시켰을 때 empirical loss하고 entire dataset에 대한 empirical loss의 차이값을 줄이겠다. 그런 그 차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S1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액티브 러닝 문제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 सब섹션이 이제 core set for CNN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액티브 러닝 로스가 결국 코어셋 로스를 최소화하는 걸로 바뀌었다. 뭐 오브젝티브가 바뀌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트랙터블하게 계산할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한 게 인타이어 데이터셋, 스몰 n개의 샘플 가진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레이블 सब셋을 뺀 나머지 그 대다수의 데이터가 레이블 인포메이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로스 자체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액티브 러닝 로스를 어퍼 바운드한 요 코어셋 로스의 어퍼 바운드를 또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이제 그 립시스 컨티뉴이티인데요. 뭐 이렇게 그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온 정의인데 예를 들어 어떤 펑션의 움직임 자체가 이 그 아규먼트의 차이 값에 어, 이 상수 k 포지티브 상수 k를 곱한 거로 어퍼 바운드 된다는 것이 이제 립시스 컨티뉴어스고 컨티뉴이티고요. 요 예를 들어 뭐 그 이렇게 절대값이 아니고 이 투놈을 쓰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그 뒤에 어떤 띠오렘을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띠오렘 1을 위해서 CNN의 로스 펑션이 인풋 데이터, 출 레이블과 함께 있는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립시스 컨티뉴어스 하다는 걸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CNN 안에서도 뭐 맥스 풀링하고 그 밸류 같은 그 non-linearity를 썼을 때 그리고 로스로는 우리가 클래스 레이블하고 softmax output을 softmax output 간의 L2 distance를 로스로 썼을 때 이 CNN의 로스 펑션이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립시스 컨티뉴어스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보이고 그걸 이제 띠오렘 증명할 때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페이퍼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데 그 softmax 펑션이 C계 클래스에 대한 softmax가 스퀘어 루트 C-1 over C 립시스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는 보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립시스 컨티뉴티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프맥스의 어떤 로짓을 x 프라임하고 x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이 소프맥스의 두 개의 소프맥스 결과값의 차이가 이 두 놈이 어퍼 바운드 된다. 이 립시스 컨티뉴스 그 스퀘어 루트 C-1 over C 타임스 요 로직 값의 차이의 두 놈으로 바운드가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 그 립시스 컨티뉴스 하다는 거. 요거 이제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CNN의 어떤 그 립시스 컨티뉴티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 두 개의 인풋 이미지를 이제 X하고 X tilde라고 하면은 CNN의 D번째 레이어에서를 XD하고 X tilde D라고 우리가 그 정의를 하면 가정을 하면은 어떤 컨볼루션이든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 오퍼레이션이든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드 i에서 j로 가는 웨이트를 WIJ라고 했을 때 요건 이제 D-1 그 이전의 레이어에서의 I 번째 노드의 값 그래서 다음 그 D 번째 레이어의 J 값은 이전 레이어의 I 값들 하고 요 그 웨이트 값들의 뭐 서메이션 이렇게 이건 당연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는 가정은 그 I에서 J로 가는 이 웨이트를 WIJ라고 할 때 모든 i에 대해서 그러니까 D 번째 레이어의 J 노드로 이어지는 D-1에 있는 모든 웨이트들의 서메이션 절대값의 서메이션이 알파로 알파보다 작다 알파로 바운드 된다는 가정을 하면은 그 D 번째에서의 그 두 개의 이미지의 투놈이 이전 레이어에서의 두 개의 이미지의 representation의 투놈 타임스 알파 값으로 바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아까 정리했던 CNN에서의 뭐 맥스 풀링이나 밸류 같은 그 non-linearity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알파가 1이 되게 됩니다. 맥스 풀링 같은 경우는 뭐 CNN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웨이트가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고 뭐 이런 식이니까 알파가 1이 돼서 이렇게 이제 바운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그 묶어서 CNN의 립시스 컨티뉴이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NC계의 컨볼루셔널 레이어하고 NFC의
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있는 CNN이라고 했을 때, 요 CN 두 개의 서로 다른 CNN의 아웃풋의 결과값의 투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운드가 됩니다. 왜냐면은 각각의 D 번째 레이어에서 레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이네퀄리티가 성립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순차적으로 하면은 결국 그 D 번째 레이어가 인풋에 대해서 이 D 번째 레프레젠테이션 말고 인풋에 대해서 이네퀄리티가 이제 성립을 할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알파가 계속 중첩되니까 여기서 알파의 몇 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맥스가 시계 클래스 로짓에 대해서 립시스 컨티뉴어스 하다는 걸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그 페널티멜 레이어, 소프트맥스가 가장 마지막 레이어라고 했을 때 이 소프트맥스의 로짓이 이렇게 이니퀄리티를 계속 알파를 중첩해서 만든 이니퀄리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거가 다시 이제 그 소프트맥스의 립시스 컨티뉴티를 써가지고 이 텀을 다시 시계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NN의 아웃풋의 차이가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아웃풋의 그 투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퍼 바운드가 된다는 거를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써가지고 쭉 풀어보면은 이 CNN의 로스 값의 차이의 투놈이 어퍼 바운드가 되는데 요거랑 요거랑 동일한 값이니까 결국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퍼 바운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요 CNN 로스의 차이가 요거에 대해 어퍼 바운드 된다는 거는 CNN 로스 자체가 요 립시스 컨티뉴이티를 만족시킨다라고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CNN의 로스 펑션이 뭐 특정한 넌리니어티를 가정했을 때 스퀘어 루트 C 마이너스 1 오버 C 타임스 알파 뭐요 레이어 개수에 제곱한 거에 립시스 컨티뉴스 하다 어떤 y와 그 파라미터 w에 대해서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논문에서 나오는 그 렘마 1이고요. 다시 우리가 그 리콜해야 될 거는 종단에 우리가 결국 하려고 하는 거는 코어셀 로스의 미니마이제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코어셀 로스의 어퍼 바운드를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어셀 로스의 그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대한 임피리컬 로스 계산을 우리가 트랙터블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의 어퍼 바운드를 찾아야 되는데 띠오렘 1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요거 증명을 하나하나씩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먼저 가정을 보면은 뭐 데이터셋이 있고 그 로스 펑션이 우리가 보였던 것처럼 CNN의 로스 펑션이 람다 L 립시스 컨티뉴스 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였지 않습니까? 아까. 그리고 이 로스가 라지 L로 어퍼 바운드 되어 있다. 그리고 리그레션 펑션이 람다 에타 립시스 컨티뉴스 하다. 요거는 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C계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 스페시픽한 리그레션 펑션이 특정한 립시스 컨티뉴티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 subset S가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대한 델타 S 커버이다 라고 하는 가정. 이게 이제 그 K센터의 가정이고, 그리고 트레이닝 로스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을 때 코어셀 로스의 어퍼 바운드 룰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띠오렘 1입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은 먼저 지로 트레이닝 에러 어썸션이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 로스가 0이라고 거의 보기 때문에 요 그 코어셀 로스의 절대값이 그 코어셀 로스가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를 0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어퍼바운드 찾는 거는 결국 그냥 첫 번째 텀의 어퍼바운드를 찾는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가정 중 중요한 가정 하나가 이제 스몰 s가 델타 S 커버다.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라고 하는 거는 인타이어 데이터셋을 커버하는 스몰 s의 सब셋 포인트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그 커버 레디우스 델타를 가지는 볼을 볼이 이제 그려지고 그 볼들이 인타이어 데이터셋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클레임 1이라고 하는 다른 논문에서 가져오는 정의가 있고 요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우리가 아까는 이제 그 어퍼 바운드 요거에 대해서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대한 그 임페리컬 로스의 익스펙테이션 값, 평균 값의 어퍼 바운드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그걸 찾기 전에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expectation 값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요게 결국 평균 값이 아니라 expectation 값이죠. expectation 값으로 시작을 했을 때, 요거 expectation 정의에 따라서 식을 요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y가 지금 에타에서 샘플링 되니까, 요걸 이제 expectation 풀면 요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클레임 1을 사용하면은 식을 요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에타 k xi를 에타 k xj로 바꾸고, 여기서도 결국 뭐 p-p 프라임을 에타 마이너스 뭐 에타 j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타라고 하는 게 그 클래스 스페시픽한 리그레션 펑션이 람다 l 람다 에타로 람다 에타 립시스 컨티뉴어스하다 모든 c에 대해서라는 가정을 우리가 이미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립시스 컨티뉴어스 정의에 따라서 또 어퍼 바운드가 될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이니퀄리티가 또 성립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정이었던 그 인타이어 데이터셋의 DS 커버다 스몰 서브셋 S가 라고 하는 걸 써서 결국 이 차이가 델타로 어퍼 바운드가 되게 됩니다. 이 XI와 XJ의 차이의 놈이 투 놈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쓰면은 식이 또 이니퀄리티가 요렇게 성립을 하게 되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로스 펑션이 라지 L로 어퍼 바운드 돼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어퍼 바운드 또 L이 되고, 요게 이제 클래스 라지 C계에 대해서 서메이션이 되니까 C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어스 앤 로스의 어퍼 바운드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고요. 그래서 코어스 앤 로스 expectation 로스가 empirical expectation 로스가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대한 게 요렇게 어퍼 바운드가 되고, 그리고 중간 두 번째의 업가 어떤 것에 어퍼 바운드인지 또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더하고 빼고 뭐 그런 테크닉을 써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테크닉을 써서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에러가 0이라는 어썸션이 있으니까 두 번째 마지막 텀을 또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텀만 보면 되는데, 요 텀이 또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은 또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그 CNN 로스가 람다 L 립시스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 립시스 컨티뉴어스 정의에 또 따라서 요게 또 어퍼 바운드 되는 그 인풋의 차이 타임스 람다 L을 곱한 걸로 어퍼 바운드가 된다는 거 정의에 따라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또 이제 데이터 커버 그 커버 레디우스를 요거를 또 어퍼 바운드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이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대한 expected empirical loss, expected loss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퍼 바운드가 되고, 요걸 이제 묶었으면 이렇게 되고요. 허프딩 이니퀄리티를 써가지고 풀어보면은 이 expectation이 이제 허프딩 이니퀄리티를 쓰면은 empirical 그 expectation loss에서 아, 그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대한 평균 로스 값, 요게 이제 아까 봤던 그 코어스 앤 로스가 되는 거고, 요 코어스 앤 로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퍼 바운드 됐다는 거를 이니퀄리티에서 허프딩 이니퀄리티에서 유도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티오렘 1에 대한 증명을 하게 된 간단한 증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코어스 앤 로스가 요 두 개의 텀으로 이제 어퍼 바운드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보였습니다. CNN의 로스가 립실사다는 거 보이고, 요 로스가 오버바운드 됐는데 어떤 걸로 오버바운드 해지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바운드를 보면은 두 개 텀이 있는데, 먼저 두 번째 거부터 보면은 인타이어 데이터셋의 샘플 개수인 스몰 n의 디펜던트한 텀, 요건 이제 n이 커지면은 영향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첫 번째 텀은 covering radius 델타의 디펜던트한 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 레이블드 데이터 포인트, 그 S에 안에 몇 개가 데이터가 들어있냐, 에는 디펜던트 하지 않다는 겁니다. 코어스 앤 로스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델타가 중요한데, 이 델타를 줄이는 게 결국 코어스 앤 로스의 어퍼반드를 줄이는 거니까, 코어스 앤 로스도 같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 뭐 레이블 세인트를 많이 쿼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여기서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액티브 러닝을 하려고 액티브 러닝 로스를 정의를 하고, 요거가 가장
핵심적으로 디펜던트한 그 코어스 앤 로스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코어스 앤 로스 어퍼 바운드를 봤는데 코어스 앤 로스 어퍼 바운드를 보니까 결국 델타에 디펜던트 하더라. 델타를 줄이면은 코어스 앤 로스가 액티브 러닝 로스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 하려면 이 어퍼 바운드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이 결국 어퍼 바운드를 최소화하는 거는 델타를 줄이자. 그래서 이 델타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이 सब셋 S1을 찾자라고 하는 오브젝티브로 우리가 문제를 바꿀 수가 있고, 요게 사실 K-센터 프로블럼의 오브젝티브와 동일합니다. 요거 이제 띠어렘 1을 시각화해 놓은 거고,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센터 프로블럼을 어떻게 풀 거냐,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액티브 러닝 로스에서 코어스 로스로 갔고, 코어스 로스 어퍼 바운드를 찾았더니 델타에 디펜던트 했고, 델타를 줄이면은 코어스 로스도 주니까 그렇게 액티브 러닝 진행하자. 근데 델타 줄이는 게 결국 케이스 센터 프로블럼에 똑같다, 문제 세팅이 라고 하는 결론이 이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케이스 센터 프로블럼에서의 그 오브젝티브를 그냥 줄글로 쭉 써보면은 B의 센터 포인트를 찾는 건데, 그 K가 아니라 이제 B의 센터 포인트를 찾는 건데, 그게 이제 코어셋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거냐면 이 그 데이터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센터 포인트의 거리들 중에서 맥시멈 값을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미니맥스 프로블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포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요 데이터셋 i에 대해서 생각하면 쉬운데, 데이터셋 i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그 j 값이 가장 가까운 센터 포인트죠. 그거의 디스턴스가 이제 가장 가까운 디스턴스가 되고, 그 디스턴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소화하는 게 케이스 센터 프로블럼이 됩니다. 근데 요거에 보시다시피 NP-hard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좀 그리디한 어프로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디스턴스 가진 i를 그 하나하나씩 이제 쿼리셋에 넣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리디 어프로치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옵티멀 밸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그리디 어프로치를 쓰면은 투업 솔루션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 투업 솔루션은 요걸 통해서 얻은 값이 2 곱하기 옵티멀 밸류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런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좋긴 한데, 이 투업 솔루션을 임프루브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 반복적으로 옵티멀 밸류에 대한 어퍼 바운드를 쿼리를 해가면은 더 좋은 그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믹스드 인티저 프로그램을 MIP를 이제 포뮬레이트를 하고요. 이 커버 레디우스 델타에 대해서 파라메트리스 된 MIP를 만들고, 이 MIP는 옵티멀 밸류보다 델타가 크거나 같은지를 디사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MIP의 feasibility가 나타내는 게 요 옵티멀 밸류가 이 델타보다 작은지, 델타가 이 옵티멀 밸류보다 큰지를 나타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MIP 포뮬레이션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이너리 베리어블들은 뭐 UI, 오메가, 뭐 크사이 이런 거 있는데, 뭐 크사이는 그냥 어, K센터가 모든 데이터셋을 커버링 해야 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에 로버스트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려고 뭐 슬랙 베리어블처럼 이렇게 넣어놓은 거. 그래서 그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데, 그 최적의 델타 값을 찾기 위해서 요 MIP를 썸루틴으로서 쓰는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옵트 솔루션 값이 이 2 곱하기 옵티멀 솔루션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2로 나누면은 결국 옵티멀 밸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당연히 투옵 솔루션은 옵티멀 밸류보다 크니까 우리가 투업 솔루션은 그 아까 그리디 어프로치를 얻을 수가 있으니 요 사이에 분명한 그 옵티멀 밸류가 있을 거다. 그 옵티멀 그 델타 값을 찾기 위해서 바이너리 서치를 한다. 그 바이너리 서치는 간단하게 이렇게 아래처럼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디스턴스는 그 L2 디스턴스를 썼는데, 그 CNN의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 액티베이션 값들 사이에 L2 디스턴스를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특별히 여기서는 좀 다른 게, 보통은 이제 fully supervised active learning 해가지고
레이블 된 सब셋만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weekly supervised setting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수의 데이터만 레이블드 된 सब셋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만 쓰는 게 아니라 언레이블 셋도 같이 써가지고 트레이닝할 때 이게 세마이 슈퍼바이즈 세팅으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레더 레터를 썼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다른 뭐 디테일들이 좀 있습니다. 뭐 실험 결과인데 사이파 10하고 100 그리고 SDHN에 대해서 이벨리에이션을 했고 비교는 이제 랜덤 쿼리, 그러니까 유니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쿼리를 주는 식이 있고 그리고 empirical uncertainty를 쓴 그 maximum entropy를 쓰거나 뭐 variation ratio를 쓰거나 혹은 뭐 바이드라고 하는 그 disagreement 기반의 그 prediction하고 모델 posterior 간의 그 mutual information을 기반을 해가지고 쿼리를 하는 방식 요거 중 가장 좋은 걸 쓰거나 아니면 이제 그 베이전 딥러닝을 쓴 액티브 러닝 어프로치 혹은 이제 오라클 언서튼티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인타이어 데이터셋에 대한 레이블 인포메이션이 없지만 학습시킬 때 학습 과정에서 실제 이 레이블을 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 샘플링 쿼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실제로는 없는데 우리가 로스 그냥 계산을 해줘가지고 이 로스 기반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는 probability 샘플링을 하는 그리고 K 미디언이나 뭐 기존의 그 BMDR이라든지 그 코스 이펙트 액티브 러닝 뭐 이런 어프로치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액티브 러닝의 메인 이터레이션마다 요거의 그 discrete optimization problem 왜냐면 우리가 S1이라고 하는 새로운 सब셋을 어떤 걸 이제 쿼리를 할지를 찾는 거니까 요 문제를 이제 매번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그 population risk 결국 액티브 러닝 로스를 풀고자 한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찾은 그 파인딩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 코어셋 어프로치가 다른 기존의 다른 베이스라인보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다 보여준다.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특히 이제 uncertainty 샘플링 기반의 메서드들은 이펙티브가 하지 않다. 왜냐면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softmax probability가 좋은 프록시가 아니다. uncertainty의 좋은 프록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오라클 언서티니티하고 베이지언 언서티니티를 쓴 모델들은 임피리컬 언서티니티 쓴 것보다 나은데 여전히 뭐 이펙티브 하진 않다. 왜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샘플링 바이어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쿼리드 레이블 안에 있는 코릴레이션이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그게 존재라는지 여기서는 그냥 시각화해서 보여주는데 그 티스니로 이제 티스니 임베딩을 가지고 시각화를 하는데 요 파란색 점들이 이제 액티브 러닝에서 이니셜 सब셋, 레이블 सब셋입니다. 그리고 그린 포인트들이 실제로 이제 쿼리를 하게 되는 그 쿼리드 포인트들이고 나머지가 빨간색인데 그 언서턴티 베이스 메서드에 쿼리하는 거 보면 다 이 파란색, 초록색들이 이제 다 한쪽에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샘플링 바이어스가 좀 존재를 했다. TC 인베딩을 봤을 때 반면에 이제 코어스 어프로치를 보면은 좀 이븐리하게 쿼리를 할 수 있는 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언서튼티 기반의 방법들이 실제로 이제 샘플 안에서 그 쿼리 샘플 안에서의 코릴레이션이 존재하도록 유도를 한다라고 하는 파인딩이 있고요. K-센터 프로블럼의 옵티멀리티인데 여기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MIP로 포뮬레이션 거를 이제 썸루틴으로 써서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건데 먼저 그 이전에 투옵트 솔루션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쓰고 요 MIP를 실제로 푸는 그 feasibility 체크는 그 LP 릴레이션을 해가지고 브랜치 앤 바운드로 MIP를 푼다고 합니다. 바이너리 서치를 할 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그 이 프랙티스에서는 어느 정도 그 트랙터블한 컴퓨테이션이 되더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작지만 중요한이라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작지만 중요한 퍼포먼스 임프루먼트가 있었다고 얘기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디 어프로치를 써서 이제 케이스 센터를 풀었을 때 성능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 컴비네이터 오토마이제이션의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을 썼을 때 성능이 좀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인데요. 결국 돌고 돌아서 생각해보면 이제 액티브 러닝 문제를 코어셋 프로블럼으로 리포뮬레이션을 했다. 그래서 이 코어셋
프로블럼은 요 다이어그램처럼 요게 이제 코어스 어프로치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는 다이어그램인데 요게 이제 어, 이 subset 포인트들이 entire 데이터셋의 델타 S 커버가 된다. 그리고 코어스 로스는 요 두 개의 텀으로 어퍼바운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NN 특별히 이제 CNN을 위한 액티브 러닝 어프로치를 이제 증명을 하고 뭐 인피리컬하게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요. 액티브 러닝 로스가 코어셋 로스로 이제 규정이 된다. 메인리 디펜던트하다. 그리고 코어셋 로스를 특별히 CNN과 보는 코어셋 로스의 어퍼바운드를 찾아보니까 이 어퍼바운드를 미니마이즈하는 방법이 케이스 센터 프로블럼이랑 똑같더라라고 하게 되고 이 케이스 센터를 실제로 이제 그리디하게 푸는 방법을 이제 미니맥스한 문제를 그리디하게 푸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인데 이 포텐셜 리미테이션은요. 이건 다른 러닝 로스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서 결국 인터미디어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여기서 이제 CNN의 마지막 풀리 커넥ted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들을 써가지고 디스턴스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말고 다른 태스크들 뭐 예를 들면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뭐 리그레션이나 이런 다른 태스크에서도 이펙티브 하냐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뭐 CNN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티오레티컬하게 이제 프루프를 했는데 다른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어떻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고 적용 가능성을 좀 보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퓨처 워크로는 뭐 이 논문 이 코어스 어프로치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여느 액티브 러닝 어프로치들이 문제들 중 하나가 이제 레이블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다. 기존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요건 이제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 이미지넷에 대한 레이블인데요. 레이블 자체가 노이즈할 수가 있다는 건데 요게 이제 억스라고 레이블이 실제 돼 있는데 이미지넷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뭐 바안도 있고 뭐 다른 오브젝트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레이블 자체가 노이즈할 수가 있고 오라클이 또 노이즈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먼 오라클을 많은 세팅에서는 100% 정확한 답을 레이블을 준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현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뭐 현장 전문가들이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오라클이 노이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최근에 이제 뭐 폴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뭐 프로그노스틱스 같은 거에서 좀 적용해 볼 거를 이제 퓨처 워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퍼런스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